매일경제TV를 보면 성공이 보입니다. 최현덕의 성공 전략,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보시죠.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이틀 연속 시장의 하락은 너무나도 뼈 아픕니다. 네. 많은 분들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굉장히 많이 속상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시장 진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지 첫 번째 진단 열어보시죠. 연일 급락의 원인이 궁금해요. 그래서 최현덕 매니저는 경기 침체 우려와 중동 리스크 두 가지가 원인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경기 침체가 있고요. 침체 우려가 있는 건데 네. 사실 경기 침체 지표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이 경기 지표가 꺾이는 속도가 좀 가파르다 보니까는 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지금 얘들 급락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이 금리 인하를 빠른 속도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번 연도 금리 인하가 많으면 3번 정도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 이제 그 발표된 고용 지표를 보고 나서 많은 투자은행들이 5번까지 할 수 있다. 우리 올릴 때도 이 50베이스 포인트씩 빅스텝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빅스텝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 엔캐리 자금까지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엔캐리 자금이 이제 일본의 싼 이자를 활용해서 일본에서 대출받아 갖고 이제 어떤 미국이나 이 고금리 국가 투자하는 거 말하는 건데 이 금리가 내려온다 한다면은 이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빅테크 기업도 마찬가지고 일본까지 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우려감인데 사실 지금 상황이 뭐 농담할 상황은 아닌데,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돌고 있는 짤이 뭐냐면 영화 타짜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대사죠. 네. 싸늘하다 이런 대사가 있는데, 뭔가 당할 것 같을 때 이제 그 싸늘하다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표는 그 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은 7월 실업률이 4.3 나왔거든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4.3이 아니라 4.253인데. 반올림에 4.3이 된 거고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게 4.1인데 4.3이 나왔다 보니까는 이 고용이 예상보다 좀 빠르게 식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는 건데 이 지표를 봤을 때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침체를 가리키는 어떤 그런 지표 기준이 나온 게 아니에요. 네. 근데 확 꺾이다 보니까 그렇게 될지 모르겠다 우려감 때문에 확 빠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지금 상당히 과하게 빠진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땐 지금의 하락은 상당히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도 지금 한두 개 지표로 금리 인하 결정할 수는 아니다라고 해서 신중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한두 개 지표만 이렇게 나왔던 것이고 이제 앞으로 발표되는 경기 지표들이 다시 좀 약간 정상화가 되는 걸 봤을 때는 시장은 또 빠르게 올라갈 수 있고 그것 대비해서 시장은 너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그런 걱정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절대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해서 일단 경기 침체만으로 빠진 거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일단 반등시 좀 매도하더라도 네. 또는 나의 목표가를 좀 보수적으로 좀 내린다 하더라도요. 지금 매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중동 리스크까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개별적인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중동 리스크를 우려하는 것도 결국은 유가 이야기거든요. 네. 시장이 이 하락에 대한 원인보다 더 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떤 대응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두 번째 네. 진단 바로 열어볼게요. 중동의 이슈는 다음 주까지만이다. 경기 침체는 하반기를 다만 계속 괴롭힐 수는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있잖아요. 이 경기 침체만으로 이렇게 빠진 것 같지는 않고 네. 여기에 중동 리스크까지 같이 겹치다 보니까는 우리 시장이 사실 중동 리스크 가장 취약합니다. 네. 그러니까 더 많이 빠진 거죠. 그 두 개 같이 봐야 되는 건데 이 중동 이슈는 이제 오늘 밤에 이란이 이제 총공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다음 주가 이제 이 유대교의 어떤 명절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또 공격할 수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중동 리스크는 정말 미국까지 개입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전 세계 이제 세계 3차 대전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뭐 러우 전쟁도 예측하지 못한 것처럼 중동 이슈 얼마나 길을지 모릅니다. 다만 이게 3차 대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중동 이슈는 계속 될지언정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면 좀 좀 없어지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어쨌든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했을 때 그때가 정점이 될 텐데 오늘은 아니면 다음 주 초기 때문에 중동 이슈 다음 주까지 될 것이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 주까지는 변동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 2, 4% 하락 출발했지만 또 4%까지 빠졌던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빠진 건데 이번 주는 좀 변동을 각오해야 될 것 같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중동 이슈는 이제 보통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한번 팍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좀 마무리가 된다던가 더 심해지지 않았을 때 또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역시나 이것만으로 봤을 때도 좀 저점이 가능성이 있는 거고 경기 침체는 결국 금리를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이 최고 금리까지 내려와 있다가 이제 9월부터 내릴 거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하반기 계속 괴롭힐 겁니다. 근데 지금의 어떤 그 과한 하락은 과한 하락으로 나오기 아니겠죠. 계속 우려감 때문에 뭐 계속 어떤 상승을 재현할 텐데 이거에 지금 중동 이슈가 겹쳐진 거기 때문에 이번 주는 뭐 변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에 있어서 하락이 나왔을 때 팔란 얘기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좀 실적주에서 화장품이라든가 뭐 어떤 에너지라든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의 종목도 좀 집중하기 좋을 것 같고 어떤 종목을 반등하냐를 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에 와서 뭐 이미 빠졌는데 네. 리스크 하려겠다라고 해서 현금한다든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을 좀 각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렵기 때문에 뭐 매도하자 이게 아니라 좀 우스갯말로 좀 이 또한 지나가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우량주라면 물론 종목만 틀리겠습니다만 테마주 말고요. 우량주를 보유하고 있다 한다면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관망세로 일단 다음 주까지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번 결론을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관망세가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시장은 또 현재 시장만의 전략 방법이 있겠죠. 네. 과연 최현정 매니저는 어느 섹터,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첫 번째 성공 전략 지금 바로 열어보시죠. 네. 공포에 담아둘 것은 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결과적으로 지금 공포를 느끼고 있는 시장에서 담아볼 섹터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떤 섹터일지 궁금합니다. 결국 이 공포에 사라는 말이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네. 실제 공포에 사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어쨌든 근데 항상 이럴 때 샀으면은 이런 악재 끝났을 때 가장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공포에 담아놨을 때 좀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결국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 또는 하반기에 성장하는 섹터 이쪽의 종목들은 어떤 시장 이슈 때문에 같이 하락이 나왔지만 결국에 그렇다면 시장 반등이 나왔을 때 기관이나 외국인 살 것들은 그쪽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쪽을 좀 집중해서 조금씩 매수해놨을 때 아마 이 공포가 지나고 나면은 시장 회복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포에 담아둘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되는 그쪽의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최현정 매니저가 집중하고 있는 첫 번째 공략주 지금 바로 열어보시죠. 네. 3분기가 더 기대가 되는 화장품의 유통 대표인 실리콘투를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궁금한 게 결과적으로 최근에 화장품주가 올랐던 게 미국발 실적이 견인되었기 때문이잖아요. 미국이 정말 경기 침체가 걱정이 된다라면 화장품주도 무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이제 정말 경기 침체로 가잖아요. 네. 제가 볼 땐 다 못 올라가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표가 네. 우려를 하는 정도 나온 것이지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우려한 것에 끝난다고 한다면은 그것 때문에 원래 정상적인 종목들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사놨을 때 오히려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가 화장품 시계를 말씀드렸는데 화장품 전체가 3, 4월 달에 시작한 달이었고 5월 달 피크, 6월에 조정이 나왔죠. 7, 8월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실리콘투가 수출 데이터도 좀 잘 나왔고 화장품 같은 경우 지금 100개 이상의 국내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화장품 종목들 보시면 네. 되게 이런 와중에도 잘 올라간 게 있고요. 그쵸. 아직도 바닥에 박혀가 못 올라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만드는 화장품에 있어서 인기가 있는 화장품들 같은 경우는 잘 올라가 있고 인기가 좀 이제 K뷰티에 휩쓸려 가려고 했지만은 실제 많이 좀 매출이 안 나왔던 그런 게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좀 맞추기 힘들잖아요. 이 화장품이 인기가 있을지 없을지를 그쵸. 맞추기 힘든 건데 이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이 화장품을 유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통 대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실리콘투가 유통하는 몇 개의 화장품만 잘 나간다 하더라도 매출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화장품 쪽에서 고르기 어렵다면은 그냥 실리콘투를 보면 되겠다라는 거고 원래 그 한창 이제 5월달까지 잘 나갔을 때 영업이익이 500억까지, 그러니까 2분기 영업이 500억까지 기대됐던 건데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줄어든 거죠. 그래서 310억까지 줄었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350억, 400억 정도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실리콘투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시장 기대대로 350 이상 나온다고 한다면은 보통 재료가 나오면 이제 좀 빠진 경우 있는데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시계열 말씀드렸는데 화장품이 이제 5월달에 피크였잖아요. 네. 또 9월달 피크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3분기에는 기대감이 있는 건데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는 3분기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섹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실적이 350억 이상만 나온다고 한다면은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이 수출 데이터가 지금 7월달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5월달 최고였던 건데요. 아직 그 5월까지 아니지만은 6월보다 더 좋은 7월 데이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우리 3분기 실적을 추정해 볼 때 이 화장품만한 게 없을 것 같고 그 화장품에 웬만한 그 지금 그 KBT 나가는 화장품을 유통하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트를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분기 실적을 코앞에 두고 있고요. 2분기보다 3분기의 실적이 더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현재도 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매수 들어가도 될까라는 걱정감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틀째 급락인 건데 네. 아까 전에 이제 그 질문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미국 시장 경기가 진짜 안 좋으니까는 잘 되겠냐 이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화장품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다른 종목 대비 좀 버텼거든요. 네. 근데 오늘 급락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버티던 종목들이 여기도 안 될 것이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그 위에 있던 게 더 빠지는 겁니다. 다만 아까 제가 수출 데이터를 말씀드렸잖아요. 7월 달에 수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6월보다 늘어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그냥 우려감으로 좀 끝난다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주도주들의 어떤 급락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히려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52,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 33,0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실리콘2 제시해드렸고요. 지금 저가 매수의 매력도가 증폭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네. 오전장 꼭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최현덕 매니저가 주목하고 있는 두 번째 성공 전략 봐야 되겠죠? 네. 성공 전략 열어보겠습니다. 실적주가 먼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초반에 화장품 섹터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또 네. 다른 섹터를 보여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섹터가 두 가지입니다. 화장품하고 전력 인프라. 네.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지금 전력 인프라 대표적인 현대인력이 실적 발표했잖아요. 근데 원래도 좋게 봤던 실적인데 그 실적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이만큼 확실한 게 없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 실적을 증명했기 때문에 지금 낙폭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 매수해놨을 때 확인된 거니까는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전력을 좀 봐야겠다라는 거고 일례로 원래 그 지금 우리가 일반 검색을 하는 것보다 이 AI 검색을 하게 되면 전력 수가 10배 더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이미지나 동영상 검색할 때는 일반 검색보다 30배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력 소모가 많은 걸 봤을 때 이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계속 갈 거라는 그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실적도 좋지만 앞으로 실적도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또 전력이고 어쨌든 그런 그 대표 종목이 실적으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우리가 아직 실적 발표하지 않은 그런 종목을 좀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최현덕 매니저는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오늘 두 번째 공략주 바로 열어보시죠. 네. 7월 수출 데이터 잘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재룡전기 가져가 주셨는데요. 사실 시장이 상승할 때 반도체보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먼저 네. 올라주는 분야가 전력 설비이기도 하고요. 그쵸. 하지만 궁금한 건요. 실적이 쌓여있고 좋을 건 아는데 네. 신규 수주가 계속 도입될까라는 네. 궁금한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규 수주라는 게 아까 제가 전망을 말씀드렸던 건데 네. 지금까지도 좋았지만은 이 전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인지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어떤 이상기 현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도 계속 투자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노후된 전력 교체 수요 그 교체 수요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시작하는 건데 여기에 이 AI로 인한 전력 소모가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정말 안 좋을 수가 없는 네. 그런 수요를 봤을 때 신규 수요가 더 나올 거란 얘기고 재룡 동의 같은 경우는 이 변압기 매출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뭐 가장 좀 익스포저는 가장 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데이터 센터 열풍으로 변압기가 좀 부족한 상황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까 화장품도 그렇고 네. 지금 전력도 그렇고 이 수출 데이터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말 그대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어떤 그냥 전망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봤을 때 6월부터 7월 데이터가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확인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 이런 종목들이 못 가잖아요. 네. 그럼 시장 자체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시장이 좀 과한 낙폭이라는 전제를 깔고 이 재룡전기 앞서 화장품 말씀드린 거니까는 반등 나올 때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두 번째 공략주 재룡전기의 가격 전략도 빠르게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일단 뭐 과한 낙폭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9만 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손절가 5만 9천 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공략주 재룡전기까지 가격 전략 함께 세워봤는데요. 오늘 방송 이후에도 시장에 대한 궁금증 최현등 매니저와 함께 언제 어디서 함께 할 수 있죠? 4시에 무료 방송이 있는데 지금 시장이 뭐 워낙 어렵고 단기적으로 좀 크게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되게 무서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체크하시고 앞으로 대비한다면 오히려 이 손실을 수익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릴 거니까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오늘 4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무료 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이 어려울수록 정확한 해석과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 4시 무료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성공 전략 포착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